네, 여러분, 한 주 또 잘 보내셨죠? 이번 주에는 지형 공간 정보 공학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형 공간 정보 공학에 대한 정의를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배우시는 거 보면 여러 공간 정보 공학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세계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특히 공간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획득하기 위한 기술들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지형 공간 정보 공학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지형하고 관련된 공간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간 데이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지형 지물이나 지형에 대한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뭐 평면 위치라든지 그지? 또 높이 같은 데이터들을 취득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공간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각종 기술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공간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 공간 데이터들은 각자 공간 정보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기술들에 관련돼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 장비나 또는 그 기술에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들에 대한 양식들이나 형식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그걸 관리하는, 또 우리가 지난 학기 때 배우셨겠지만 이 여러 데이터들을 DB라고 한다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취득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다시 재가공해내기 위해서 취득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들을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서 우리가 공간 분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난 학기 때 GIS에서 배웠던 여러 공간 분석의 기법들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로서 뭐 그 데이터들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되냐, 배치 또는 어떤 데이터와 데이터 간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인접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 분석 자료들을 수행을 통해서 그 결과들을요 디스플레이하는, 또 우리가 뭐 화면이나 또는 출력물로서 그 결과물들을 좀 뽑아내서 우리가 분석을 한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로서 추출을 하거나 그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이런 정보들을 전체적인 흐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지형 공간 정보 공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공간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현장에서 토탈 스테이션 같은 거, 스테이션도 많이 쓰이고요. 다음에 지난 학기 때 배웠던 3차원의 위치 정보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GNSS 장비도 있을 거고, 또 이번 학기에 배우고 있는 전반기에 배웠던 항공사진 측량, 그죠? 측량 기술. 또 이제 이 챕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익히시게 될 위성 원격 탐사 기술들. 이러한 다채로운 다양한 공간 정보를 취득하는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치와 관련된 데이터들도 얻게 되고요. 또 해당되는 지형 지물에 대한 속성 정보도 얻게 되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자료들로서 취득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던 것처럼 토폴로지라는 개념에 의해서 관리도 하고요. 다음에 DBMS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처리를 할 때 그 데이터들을 뽑았을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들고 있죠. 또한 이런 데이터들은 뭐 우리가 뭐 중첩 분석 같은 거, 이렇게 되었던 중첩 분석이라든지 또 버퍼 분석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나요? 가깝고 먼 거에 대한 분석하는 근림 분석도 있었고, 또 뭐 네트워크 분석도 있고요.
이 다양한 공간 분석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얻어내겠죠. 그죠? 자, 이러한 공간 정보 분석 결과물들을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등고선을 표현할 때도 채색을 하거나 같은 높이 연결한 선으로서 등고 값을 표현하거나 또는 점의 높이를 표시하듯이 어떤 공간 정보 자료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뭐 크게 2차원으로 표현할 것이냐, 또 3차원으로 표현할 것이냐, 또 시시각각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지 시계열 분석을 할 것이냐, 시계열 분석. 그래서 시간적 변화량이 있는지를 좀 찾아서 표시를 할 것이냐, 또 우리가 3차원이나 2차원의 형태들로 표현된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하는 1, 뭐 2, 3, 4, 5까지 해서 실내 공간 정보까지도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결정 단계에 의해서 그 필요한 정보들을 만들어내겠고요. 그 가공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유저들이나 사용자들한테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시스템, 뭐 공무원들한테 필요하겠죠. 공무원들한테 의사 결정을 위한 데이터나 또 민원인들 또는 일반 유저들한테도 필요한 정보들로서 이렇게 제공하는 전체적인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학문들이 지형 공간 정보공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형 공간 정보 공학에서 다루게 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지형 공간 데이터라고 칭합니다. 이제 땅을 의미하는 지오라는 뜻이에요. 공간을 의미하는 스페이셜이라는 말을 써서 지형 공간 데이터, 지오 스페이셜 데이터라고 영어로는 칭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내부까지 포함하는 지하 영역, 또 지구 위에 공중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지표면에 있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지물들, 보통 땅이나 하천이나 강이나 호수나 이런 부분들이나 구조물, 건조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리적인 위치 정보, 또 높이에 대한 데이터들, 또 생긴 모양이나 범주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 행하는 여러분들 도형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취득하게 되겠고요. 또 거기에 뭐 인구가 얼마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뭐 침엽수림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고 화렵수림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등등 자연적인 범위나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이나 또는 경제적인 근원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그 특징들을 나타낼 수 있는 속성 데이터로서 크게 지형 공간 정보 데이터들은 두 종류로서 구분하여 우리가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형 공간 정보 데이터 또는 지형 공간 데이터는요, 그 포괄하고자 하는 범위에 따라서도요, 종류를 좀 구분을 시킬 수 있겠는데, 뭐 대상이 되는 범위가 얼마냐 되는 데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범위를 범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규모로 보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글로벌하잖아요. 그래서 지구 공간 데이터로서 글로벌 스페이셜 데이터라고 칭할 수도 있겠고요. 이럴 경우에는 지구의 형상, 뭐 지구의 형상이라고 하면 지구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장반경 값, 뭐 단반경 또는 편평률에 대한 비율의 물리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중력에 관련된 내용, 또 지자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 또 지구의 물리학적 요소들을 해당되는 지오이드에 대한 내용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지구 공간 데이터 범주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다양한 지구의 기상과 기후와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많죠. 또 우리가 요즘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 또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데이터, 이런 자료들도 지구 환경 데이터로서 취급할 수 있는 어떠한 앞서 속성 데이터로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지구 공간 데이터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각 국가별로 나눠져 있는 국가별로 뭐 통계 자료들이 있죠. 인구가 얼마인지, 그죠? 또 연령대별로 인구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또 자기네들 각 국가별로 수입에 해당되는데 국민 총소득 또는 국민 1인당 소득 비율이나 이제 국가별로 생산할 수 있는 내용들, 생산 지수, 여러 팩터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어떠한 공간 분석이나 이 공간 분석을 통해서 결과물들을 도출하고자 할 때 필요한 데이터로서 활용될 수 있는 이러한 국가별 통계 자료, 이런 데이터들도 속성 데이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넓은 범위의 지구라는 곳에서부터 좀 더 축소를 시키면은 국가별 단위로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이 국가별 단위는 보통 국토 공간 데이터라고 칭하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국토 공간 데이터들은 지형에 대한 자료들, 또 지질에 대한 자료들, 또 토지 이용에 대한 자료들, 또 자연 환경 데이터, 또는 통계 자료 이런 데이터들을 뜻하게 되겠고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한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통계적 정보 처리에 있어서도 이런 지형 공간 정보 공학 기술에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공간 분석 결과물로서 우리가 각종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이나 의사 결정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어낼 때 사용이 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또 조금 더 지자체 규모로 쪼개게 되면 도시의 규모로서 확인하게 되면 도시 공간 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도시라고 그러면 이제 뭐 시티도 있지만 우리가 어반 스페셜 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좀 더 확대된 형태들로 국토 공간 정보 국토 공간 데이터보다는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로나 어떤 토지, 주택, 또 상하수도, 그다음에 가스, 전기 공급 시설 이런 내용들의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도시를 구성하는 인프라 시설과 더불어서요. 그 도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뭐 땅값이나 집가, 그죠? 땅값이라든지 또 행정구역, 소규모의 행정구역이 있죠.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을 때 뭐 동, 읍, 리 이런 단위까지 이루어지니까 이런 행정구역과 관련된 인구라든지, 그죠? 또 연령별 또 뭐 취약 연령에 관련된 뭐 학생들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남녀 성비율, 그다음에 다양한 자료들 있죠. 그런 데이터들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도시 공간의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도시 공간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도시 운영, 특히 지자체의 시정 운영 같은 데 필요한 자료들을 산출을 할 때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형공간 정보공학은요, 오래된 영역의 학문 분야는 아니고요. 앞서 이제 과거의 전통적이었던 측량 기술들이 조금 더 이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또 위성 기반에 대한 기술과 기존에 이용했던 아날로그 식의 항공사진 측량 기술들이 이제 디지털화되기 시작하고, 드론도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드론에 그런 관련된 사진 측량 기술들이 결합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요즘에 잘 아시지만 디지털 트윈 기술이나 뭐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다 결합이 되면서 지금은 지형 공간 정보 공학이라는 이름으로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20년 정도, 좀 2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는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땅을 의미하는 이 지오라는, 땅을 의미하는 접두어에다가 정보공학이라고 의미하는 단어인 인포매틱스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인포매틱스라는 정보공학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지오 인포매틱스라 불려갖고 이거를 지형 공간 정보공학으로 친하다가 이제 그 너무 말이 길잖아요, 붙이니까. 그래서 인포라는 말을 띄고 없애고 붙여서 지오매틱스라는 말로 요즘 많이 통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지형 공간 정보 공학을 이제 공학이라는 말이 들어가 보니까 뒤에 지오매틱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관공서에 대한 명칭이나 대학에 대한 학과명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또는 연구소의 이름 등에도 이런 지오매틱스 또는 지오매틱스 엔지니어링 이런 용어들이 선진국에서는 채용돼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지오매틱스라 불리는 지형 공간 정보 공학에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측량학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진 측량과 원격 탐사 기술, 그래서 줄여서 이제 우리 원격 탐사를 리모트 센싱이라고 하는데요. 리모트 센싱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은 이제 GPS 쓰지 말고 GNSS로 쓰자고 하죠, 했죠? 그러죠? 범지구 위성 결정 시스템, 또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틀라이트 시스템. 그래서 미국의 GPS, 그 다음에 러시아의 글로나스, 유럽 연합의 갈릴레오,
그다음에 중국의 베이드 2 이러한 범지구적인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끔 위성 기반의 이제 위치 결정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공간 정보 데이터들을 취득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각종 알고리즘과 데이터 관리를 통한 GIS 분석이라고 하는 지리정보 시스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요즘에는 지형 공간 정보 공학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오매틱스에서는요, 이 GNSS, GIS, 이 RS를요, 둘 다 S라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3대 S라고 해서 불러서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GNSS, GIS, RS 이렇게 해서 지오매틱스의 주요 기술 3대 주요 기술로서 사용이 되고도 있고요. 이런 지형 공간 정보 공학하고 관련이 있는 학문은 되게 여러 개가 있죠.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학문의 이 용어 자체에 연관되어 있는 게 보면 지형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지형과 연관되어 있는 학문 분야에는 지형 공간 정보 공학 기술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공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는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건설 공사에 필요로 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면 제작부에서부터 설계도, 그다음에 토공량 산정, 저수 면적, 이런 입지 선정, 또 뭐 도로나 철도나 공항에 대한 부분들, 또 항만 이런 건설들에 필요한 공간 정보 자료들이 당연히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설계 도면 작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또한 지리학이라 불리는 학문도 우리가 연관돼서 지형 공간 정보 공학으로 취득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리학이라는 게 어떤 지리적 위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지형을 담고 있는 다양한 역사, 또 인문지리, 사회지리, 뭐 사진지리 여러 형태들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세분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건설공학도 토목공학이나 마찬가지니까 같은 분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도시공학이나 건축학 같은 경우도요. 어떤 건축물들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반이 되는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형 공간 정보 공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취득했거나 제작을 했던 지형도를 바탕으로 거기에 설계도면을 입혀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또는 입지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경관 분석, 이런 분석들의 데이터들에 많이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농업이나 임업 관련된 업에서도 지도는 당연히 필수적인 거고요. 지질학도 마찬가지고, 또 환경 데이터나 지역 경제, 또 해양공학 이런 데이터에서도 공간적 분포, 공간적 이동 이런 정도들이 많잖아요. 대기에 대한 오염의 확산 부분이나 수질에 대한 오염 확산 같은 경우도 공간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양공학에서도 뭐 파랑에 대한 정보들이나 입사되는 파에 대한 부분들, 또 해양에서 이루고 있는 다양한 분포, 또 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동 속도, 이런 것들을 화학이나 또 해양 오염 부분에 대한 확산 속도들을 계산하고자 할 때는 공간 정보 데이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가장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상 데이터하고도, 기상 데이터도 여러분 다 보시지만 한반도 지도상에다가 우리 날씨에 대한 결과들이나 분포들을 다 정리해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정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또 기상에 관련된 자료들을 취득을 할 때도 위성 원격 탐사 기술로 이용을 해서 요즘에는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성분들이나 태풍에 대한 경로 추적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상학과도 아주 매우 밀접한 학문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또 정보공학이나 전자공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을 공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수잖아요. 그죠? 컴퓨터를 이용을 할 거고, 또 공간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양한 정보공학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알고리즘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형공간정보공학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모든 학문하고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실생활에서 지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가 없는 세상을 꿈꿀 수 있는지, 지도 없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또 지금도 보편화되어 있지만 GNSS라고 하는 GPS 기술이 만약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큰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편리한 정보들을 빠르게 취득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미진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사진, 원격 탐사, GNSS, GIS 기술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BIM 해서 빌딩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기술들이 하나 또는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이런 지형 공간 정보 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알고리즘들과 연관되거나 또 빅데이터나 AI 연관돼서 우리가 다양한 이제 가상적인 실공간의 가상적인 공간들을 함께 입혀가지고 우리가 공간 분석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설들이나 또는 어떤 계획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많이 이용이 가능하죠. 특히 BIM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짓거나 어떤 토목 구조물들을 지을 때 사용되는 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설계 도면상에서 그대로 유지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가상적으로 설계 도면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현장에서 건설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공간정보 취득 기술을 통해서 얻은 다음에 그 데이터 부분에서 뭐가 우리가 부속이 빠진 게 없는지 철근이 어디 누락이 된 게 없는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잘 정리가 이제 계획한 대로 설계 도면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런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관리를 컴퓨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공정 관리 기술들도 빨라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공이나 또는 건설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많이 찾아가고 있고요. 또 새로운 것들을 계획을 하고 거대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고자 할 때 기존에 있는 공간에다가 디지털로 가상의 공간들을 입혀서 이렇게 보이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경관적인 문제라든지 또 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미리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 기술, 즉 내가 있는 실공간의 데이터에다가 가상의 공간들을 입혀서 가상의 건축물들이나 구조물들을 입혀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계획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의 중복 방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많이 적용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